자, 조일교 대표입니다. 공지사항을 하나만 먼저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토요일 오전에 유튜브 영상을 많이 올렸는데요. 무료 채널을.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사실 지난주부터였죠. 매주 일요일 오후로 이제 시간대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일요일 오후에 못 올라가면 저녁에 올라가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일요일 오후나 가능하면 저녁에 올라가는 것 쪽으로, 예. 그러니까 그 토요일 날 이제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좀 행사가 좀 많아서, 그리고 금요일 날 저녁에 좀 이게 지방으로 가는 경우가 요즘 좀 많아져서, 예. 그래서 토요일 날 도저히 못 올리겠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일요일 날 오후나 저녁으로 좀 올라가는 쪽으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원가입 문의가 요즘 많이 들어오시는데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쪽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예, 근데 저녁 6시 이후에는 좀 하지 말아 주십시오. 예, 그러니까 저녁 6시 이후나 토요일, 일요일은 그냥 문자로 연락처 남겨주시면 저희가 평일 오전 9시에서 10시 사이에 전화를 걸어드리겠습니다. 예. 됐고, 해외 증시 이슈부터 먼저 분석을 좀 할게요. 그 다우존스하고 나스닥은 조금 좀 정체고요. 야간 선물도 조금 올랐는데 의미가 있겠습니까? 좀 최근에 선물이 안 좋죠. 이제 340선까지 이제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선물이 별로 좋은 흐름은 아닙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 다들 알겠죠. CPI 예상치 상회하는 형태의 모습들이 나왔고요. 뭐 그는 CPI는 이게 비슷한데 어제 생산자 물가지수도 그렇게 뭐 막 확연하게 변화된 건 아닌데, 고용지표 한번 나오고 나서부터 시장이 조금 조기 금리 인상에 대해서 약간 주저하는 모습이죠. 근데 이제 우리 쪽에서는 이거 CPI 나오고 나서 국내 언론들은 이제 조기 금리 인하 미국에 뭐 그건 한 3번 정도 파월이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건 좀 힘들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현지 분위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게 지금 잘 안 내려가요. 이게 헤드라인도 그렇고 코어도 그렇고 잘 안 내려가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현지에서는 이제 CPI가 쉽게 꺾이기 힘들겠구나, 많이 내려가지 않겠구나. 그래서 페드들이 이렇게 이제 하는 것들에 대해서 쉽게 뭐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형태보다는, 그래서 이제 조기금리 인하가 좀 3번 정도는 어렵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지 분위기는 좀 다릅니다. 어떤 분위기인가 하면, 주거비가 시차 탓으로 이제 몇 달 안으로 본격화될 것이다, 둔화세가. 그래서 이번에 CPI 나온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주거비 인플레이션이 2022년 7월 이후로 최저수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뭐 제프리 건들락 채권안 있죠. 얘도 뭐 3개월 정도 현 수준에, 아까 말씀드렸죠, 잘 안 떨어지죠. 그러니까 현 수준에 머물다가 페드가 원하는 수준으로 하락할 것이다. 그리고 CPI가 발표된 날 오히려 페드워치에서 3월 금리 인하 베팅은 67에서 70% 오히려 더 높아졌다. 그러니까 3월달 금리 인하하는 거는 기정사실이다, 이런 게 현지 분위기고, 단 이제 파월이 얘기했던 3번 정도는 조금 오버가 아닌가. 그래서 이제 1월 31일 날 FOMC를 좀 보고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시장이 이제 조금 관망이죠. 그리고 흘러내리는 장세,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그 해외 증시를 보면 테슬라가 3.67 정도 떠죠. 요즘 테슬라가 쿠스가 많이 오르죠, 그죠? 그리고 최근에 볼 때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의 시가총액 상위를 이렇게 돌파했다는 거, 그다음 밑에서 메타가 좀 올라온다는 거 빼고는 실적 발표가 이제 다음 주부터 빅테크가 조금씩 들어오지, 지금은 다 금융주잖아요. 그래서 크게 영향을 안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증시는 통화정책은 뭐 CPI 중요한 거 다 이제 발표가 끝나서
1월 30일 FOMC 파월 의장이 연설 때까지는 뭐 경제 지표는 그다지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고요. 이제 실적 이제 발표 시즌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빅테크의 실적 발표가 이제 아마 시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실적이 이제 되게 중요한 시점이 왔다. 그러니까 1월 30일 날 FOMC 때 파월 의장의 연설 정도만 통화정책이나 경제지표에 영향을 미칠 것 같고, 나머지는 다 실적 발표가 염두에 되기 때문에 이제 빅테크 실적 발표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시장이 좀 움직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상품 시장 보면 비트코인은 오히려 ETF 만들고 나서 하루 이틀 정도 좀 변동성이 있었죠. 팍 올라갔다가 확 떨어지고 막 그런 변동성이 있었는데, 좀 특징적인 건 비트코인이 ETF 나오고 나서 두 번째 이더리움의 가상화폐가 얘가 또 ETF가 또 상장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요즘은 두 번째 가상화폐인 이더리움이 첫 번째 비트코인 움직임보다 더 좋습니다. 그런 게 좀 특징적인 거고, 보세요. CPI 발표해서 그게 좀 헤드라인이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10년물은 다시 4%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국채금리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인 것 같아요. 3월 달에. 근데 이제 얼마나 하느냐의 문제죠. 그거는 이제 이번에 파월 의장을 보면 알겠죠. 지난번에 이제 3번 했던 것들이 데이터 디펜던스에 따라서 간다면 이번에는 약간 스탠스가 또 달라질 수 있다라는 시장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1월 30일 날 페드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유가 요즘 많이 올라가죠. 브렌트유는 거의 80불까지 올라왔는데 좀 문제가 있죠. 최근에 국제 정세를 보면 로이터에서 이제 속보 나왔는데요. 오늘 오전에 나왔습니다. 어제 오전에 나왔죠. 미국이 예멘 후티 반군 공격했다는. 이게 이제 확전으로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게 이제 가장 큰 부분인데, 이게 지금 외신의 전반적인 평은 확전으로 가기는 좀 힘들지 않느냐, 미국이 그걸 원하지 않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슈는 대만 총통의 친미 후보가 되면서 중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세계 경제에 역풍이 될 수도 있다라는 두 가지가 이제 큰 이슈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모멘텀이 없을 때 이렇게 국제 정세에 큰 이슈가 두 개 생겨버리면 아무래도 이게 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증시 모멘텀을 좀 깎아먹는 형태. 그러니까 원래 이제 불확실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걸. 그러니까 증시에서는 불확실성을 되게 안 좋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해외 쪽은 좀 잔잔하고, 요거는 이제 제가 왜 보여드리는가 하면, 좋은 자료가 있어서, 좋은 자료를 좋게 해석을, 이제 이렇게 정확하게 해석을 해서 좀 되게 재밌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기준금리 올릴 때보다, 금리가 올리면 이제 사람들이 그 소비자 신용 연체율 같은 거, 이렇게 소비가 감소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의 질이 안 좋아지는 게, 금리가 올리면, 이게 연체율이 올라가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면 금리 이렇게 내리면 이게 연체율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대부분 다 이렇게 내리면 올라가고, 이렇게 내리면 올라가고, 이런 형태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왜 보여주는가 하면,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금리를 이제 이렇게 내린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내린다고 해서 이게 소비자 신용이 좋아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차를 두고 신용을, 이게 소비자 신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동안 고금리에 있었던 그 후폭풍, 영향력이 금리가 인하되는 시기에 이제 영향력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금리 인하한다고 막 이게 소비의 숨통이 트인다, 뭐 이런 생각은 하지 마라라는 그런 이 데이터를 보여주는 거라서 재밌다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국내 증시 보면 갑자기 지난주 대비해서 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매도가 탁 들어왔죠. 외국인들은 또 갑자기 매수가 들어왔고, 이건 이제 얘는 장내에서 산 거고요. 지금 요런 변화, 거래소에 있는 변화는 블록들 때문에 샀죠. 삼성그룹의 상속세 때문에.
그러니까 홍라희 여사하고 두 딸들에 대한 이런 거 다 블록되어 있었어. 그러니까 요게 이제 기관하고 외국인이 어떤 형태로 이렇게 갔느냐에 따라서 이게 수급이 좀 변했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크게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이거는 갑자기 뭐 기관이 갑자기 지난번에 뭐 1조 팔았다고 한 주 만에 6조를 팔지? 외국인들이 갑자기 2조를 사네? 의미 없습니다. 이 블록들과 관련한 수급이기 때문에. 코스닥도 정체죠. 근데 제가 이제 보는 건 그게 아니라 아까 제가 롤오버를 얘기 드렸는데 이 롤오버가 24,000 계약이었거든요. 그리고 5만 계약까지 이제 외국인들 선물이 좋았는데 이제는 누적이 11,400계약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롤오버 했던 물량까지도 다 팔았다. 반 정도. 그만큼 외국인들이 선물에 대한 차익 실현을 굉장히 빨리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보세요. 이 롤오버 했던 물량의 평균 단가가 338.43인데 그 외국인들이 파는 거는 다 340에서 팔았으니까 다 이익을 냈잖아요. 위에서부터 지금 계속 이익 실현해서 나오니까.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손해본 게 없고 다 이익 실현한 거죠. 아직도 340이니까 이 수익 구간이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 롤오버 했던 것들을 다 팔아버리고 이제 매도로 전환되면 좀 부담스럽죠. 아무래도. 예. 그래서 롤오버 매수도 났던 것들은 긴 흐름을 보고 들어온 게 아니라 그냥 2600까지 올렸다가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하려고 들어왔다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의 흐름을 본다면. 그죠? 왜냐하면 5만 계약 5만 3천 계약까지 매수해서 쭉 올려갖고 2600선 중반까지 올렸다가 그때부터 계속 이익 실현하면서 뺐으니까 외국인들은 선물에서 큰 이익을 냈겠죠. 예, 그렇게 보면 되고요. 코버스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누적이 계속 그 금융투자가 8천억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 상승장으로 보기에는 얘네들이 그 해지 물량이 꽤 많습니다. 8천억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2600, 2700 정도, 2600선 탁 올라오면 또 막혀서 탁 떨어지고, 막혀서 탁 떨어지고 하는 건 얘네들이 인버스 쪽을 굉장히 강력하게 해지를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박스권 구축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신용장고인데요. 이게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거 있기 때문에 되게 조심스럽다라고 계속 말씀드렸거든요. 1월 초부터 너무 많이 들어와요. 이때부터 4천 그때부터 계속 빠지기 시작해서 계속 빠지잖아요. 근데 이게 좀 지수가 빠지면 신용장고가 좀 줄어야 되는데요. 그래야 지수가 반등을 하는데 어제 하루 그러니까 목요일 하루 줄은 듯 하다가 금요일 다시 2,400까지 또 증가됐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변동성 장이고 안 좋은 장이죠. 그러니까 신용장고가 뭐 올라오는 속도를 보세요. 그러니까 이 신용장고는 매일매일 이제 나오는데 제가 이제 빨리 당일날도 캐치할 수 있고 다음날도 캐치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그 방법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좀 빠르게 제가 캐치할 수 있는데 항상 이게 보고 나서 신용장고 보고 나서 그 다음날 시장에 대해서 제가 좀 힘들다 조심하자라는 얘기를 우리 유료 회원님들한테 계속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떨어질 때 주식 많이 안 샀어요. 저희는 추가 매수를 거의 안 했는데 얼마 안 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런 것 때문에 시장이 안 좋잖아요. 그리고 만약 추가 매수를 한다 하더라도 진짜 좋은 종목 정말 싸게 매수하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근데 신용장고를 딱 보면 지금 매수를 공격적으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되게 보수적으로 해야 되는데 리스크를 해야 되는지 잘 볼 수가 있어서 최근에는 개인들이 신용장고가 더 시장을 분석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리를 해보면 FOMC 회의록 나오고부터 시작해서 좀 이상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 1월 달에. 근데 이제 고용보고서 딱 나오면서 이거 이제 좀 힘들겠다. 조기 금리 인하를 3번 하는 거 힘들겠다. 이런 얘기 나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SBI 딱 발표 나면서, 이거는 진짜 3월 달에는 인하를 하겠지만, 3번까지는 힘들겠는데? 그러니까, 1월 30일 날 파월 의장의 연설을 보고 다시 결정해야 되겠다. 이런 뉘앙스 확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멘텀이 없으니까 세스라든지 제피몬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쪽과 관련해서 그냥 작은 모멘텀에 중소형주가 확 올라갔다 빼고 이런 그 테마가 형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테마가 형성된다는 건, 저 재료에 의한 테마가 형성된다는 건 시장 크게 보면 시장에서 큰 모멘텀이 없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런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 났는데, 이거는 컨센서스보다 거의 30%를 하회했죠. 그래서 이번 주에 반도체가 굉장히 좀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너무 추천을 많이 한다. 전부 다 반도체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굉장히 좀 부담스럽다라고 말씀. 그러니까 이게 반도체를 이런 식으로 많이 추천을 해버리면, 그러니까 모든 센터장이 추천하는데 그대로 가는 적이 거의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높게 잡았죠. 이게 눈높이를.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에 안 보세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HBM이 올라가기 전에, 작년이 아니구나. 저작년이죠. 2022년도 연말에, 그리고 2023년도 1월 달에 그렇게 반도체 모든 사람들이 다 안 좋다, 아직 멀었다, 삼성전자 계속 쇼크 나와야 된다 그랬는데 작년에 반도체가 가장 많이 가버렸잖아요. 근데 올해는 또 반도체를 다 줬다 그러고, 그 전부 다 지금 2700에서 2800을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되게 어떻게 될지 되게 신기해요. 되게 상반기까지는 이 사람들이 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이대로 갈까? 제가 지난번에 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리서치 센터장들이 되게 훌륭한 분이시긴 한데, 공부도 많이 했는데, 결과적으로 통계를 보면, 제가 주식을 방송을 한 30년 했는데 30년 하면서 통계를 보면 이분들이 가장 한 12분 중에서 한 8, 9분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지수밴드나 업종은 적어도 상반기는 못 갔던 적이 거의 80%고요. 이분들이 맞았던 적이,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이분들 하나하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했던, 제시했던 그 섹터가 그 상반기에 주도주가 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20% 확률로 되게 낮았다라는 것들을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는 크게 뭐 얘기할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14일 날 시황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2600선 중후반 너무 강력한 박스권 상단이다. 그래서 제가 3주 전에 그 얘기를 드렸죠. 제가 예상했던 박스권 고점이 생각보다 너무 빨리 왔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박스권을 못 돌파하고 계속 그냥 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매번 얘기할 때마다 이 박스권 지수 저점 확인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계속 지금 저점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CPI, 국제정세 불확실성, 뭐 대만 선거, 후티 반공하고 미국 관련한 중동 리스크 이런 것들이 이제 증시 모멘텀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거. 거기다가 이제 기관들의 차익 실현 매물이 계속 나오고 있고 외국인들도 지금 롤오버 했던 물량까지 다 이익 실현을 하고 있죠. 선물에서. 그러니까 시장의 수급 흐름이 3주 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긍정해서 부정적으로 흐르고 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나 세스와 같은 이 개별 재료를 갖고 있는 짧은 재료형 테마주 순환매 흐름이 나오고 있는 거죠. 여기도 이제 추격 매수하면 다 물리는 거고요. 길목 지키게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이것도 이제 끝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뭐 어떻게 돼야 할지 모르겠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뭐 하여튼 요런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 형태에서 본다면 그 투자의 큰 포인트가 두 개인데 단기 매매는 안 하는 게 낫고요. 지금 장은. 예.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뭘 단기 매매합니까? 올라오면 윗꼬리 달고 떨어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중기 투자 관점에서 보면 정말 좋은 주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에 주도주가 될 것 같다. 이번 조정이 끝나고 나서 주도주가 될 것 같다라는 종목을 최대한 싼 저점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단기는 안 되고 특히나 이제 제가 밑에 안 보이는데 추격 매수라든지 순환매에 따라가는 매매는 최악의 매매죠. 지금은. 그렇게 하지 말고 B번 같은 매매를 좀 하는 게 좋죠. 그래서 최대한 좀 보수적으로 싸게 기다렸다 좀 최대한 싸게 매수하는 전략을 가져가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단타 매매를 안 하기 때문에 2번 매매를 선호하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회원들한테도 계속 얘기 드리고 있어요. 최대한 서두르지 마라.
싸게 살 수 있다. 그래서 1월 말까지는 최대한 서두르지 말고 조금씩 최대한 싸게 사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박스권 고점이 그때 명확하게 보였기 때문에. 제가 이 무료 시황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대충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단기 매매나 이렇게 순환매에 따라하는 매매하지 마시고, 특히 이제 좀 연배가 많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건 좀 중기 투자해서 요 조정이 끝나고 나면 정말 좋아질 수 있는 주도주를 최대한 싼 가격대에 저점 매수하는 게 맞습니다. 특히나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신용 잔고가 많이 있게 증가되는 형태에서는 변동성이 커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더욱 추격 매수하지 말고 좋은 종목 싸게 매수하는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사실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그 어떤 고민을 많이 했는가 하면 사실 제가 이 3월 말까지는 이 유튜브 무료 시황 요거 좀 쉬려고 생각했었어요. 제 뭐 지금 회원 방송도 좀 해야 되고 올해 뭐 자문사 가는 부분도 있고 뭐 이래서 준비하는 부분도 있어서 좀 쉬려고 그랬는데 4월 초에 다시 하려고 그랬죠. 시장 상황도 그렇고 막 그래서. 근데 일주일에 한 번은 그냥 올려주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해서 저도 이제 공부하는 겸 그래서 매주 일요일 오후나 저녁으로 시간대를 옮겨서 좀 업로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은 좀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요일 날 지방으로 가는 경우가 요즘 너무 많이 생겨서 토요일 날 제가 올려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거 자꾸 좀 부탁드릴게요. 가능하면 장중에 좀 전화를 주시고요. 개별 종목 상담 안 됩니다. 자꾸 종목 상담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잘 전화 안 오시는데 종목 상담 안 되고요. 평일 6시 이후 있죠. 그리고 토요일 날은 연락처 문자로만 남겨주십시오. 전화해도 저희가 안 받습니다. 퇴근을 하고 퇴근 안 해도 제가 그때 공부를 하는 시간이라서 회원 전화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저희 유료 회원님들 같은 건 받아들이는데 무료 회원님들 상담을 제가 공부하는 시간까지 제가 해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다음 한 주도 좀 힘을 내시고 잘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좀 힘든 장이거든요. 추격 매수나 막 무리한 매매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무리한 매매에서 손실이 나면 나중에 장 좋아질 때 또 시드머니가 없어갖고 또 곤란한 경우를 또 경험하는 경우가 있어서 지금같이 좀 안 좋은 시장에서는 전략이 되게 단순하게 가는 게 맞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좀 좋은 주식을 싼 가격에 이렇게 사는 전략 최대한 기다렸다가 요게 제가 볼 때는 베스트 같아요. 여러분들이 막 단타나 순환매를 막 따라 사는 그런 매매를 해갖고 이기지 못하는 한 되겠습니까? 뭐 된다고 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되지만 제가 볼 때 거의 한 95%가 힘들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요런 매매를 조금 더 신경을 쓰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됐죠? 예. 자, 다음 한 주도 힘내시고 항상 건강관리 잘 하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